7세대 아반떼 엔진룸을 보겠습니다. 2.6 MPI 듀얼포트 인젝션. 여기 포트가 이렇게 양쪽으로 2개씩 해서 8개가 들어갑니다. 이게 인젝터 구동 양이죠. 네. 직분사는 현재 한 250바가 쓰니까 이 포트 분사 같은 경우에는 한 2.5바에서 3바 정도의 압력 쓴단말이야. 말하자면 스프레이 브레이크가 칙칙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얘가 듀얼치시니까 네. 흡기 포트가 2개란 말이죠. 네. 근데 만약에 한 군데만 뽑으면 네. 그 전에 갈라지기 전에 뿌리든가. 네. 근데 이제 두 포트 중에 한 군데만 뿌리면 네. 한 군데만 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양쪽으로 같이 뿌려주니까 네. 좀 더 고른 무화를 추구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뇌피셜이고요. 각 포트마다 하나씩 해서 어차피 포트 뒤쪽으로 들어가니까 그건 말이 되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운데서 이렇게 뿌려주면 네. 아무래도 가운데 중앙으로 그 만나는 지점에서는 퍼지겠는데 네. 바깥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덜 균일하게 들어갈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의미는 있겠습니다. 근데 뇌피셜입니다. 이게 네. 정확하게 우리가 뭐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구조가 또 이렇게 포트당 뿌린다 그래서 또 이게 무조건 좋다거나 네. 뭐 가운데를 뿌린다 그래서 무조건 안 좋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어차피 뇌피셜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연비 효율이 한 15% 정도 높아졌거든요. 이 네. 아반떼 기존의 CL7의 연비가 예, 그러니까 듀얼 포트 인젝션이 아니라 네. 하나의 인젝션으로 된 MPI 엔진 대비. 그런데 그때는 자동 변속기였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IVT, 말하자면 CVT란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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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CVT의 효과인지 아니면은 얘의 효과인지 아니면 두 개 합쳐져서 시너지를 내는 건지 요거를 명확하게 또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CVT도 보통 한 10% 정도 연비 효율이 있다고 하니까 또 현대에서 연비를 강화시킨 구조를 변경시킨 내구성 뭐 이런 거 다 신경 써서 CVT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거기 한 10%. 그 다음에 요 듀얼 포트에서 오는 효율이 한 5%? 굳이 소설을 써보면 네.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확실히 출력에 관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123마력인데 네. 15.6kg/m고요. MPI 싱글 포트로도 이 정도는 뭐 무난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더 나오죠, 요즘은. 그런데 이제 현대가 그동안 이 감마 엔진, 세타 엔진 요 내구성 때문에 좀 뒤어서 요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적으로 다운했는데 얘 때문에 실제로 수치는 다운되지 않았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내구성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연 2만이지만 미국은 제일 안 타는 사람이 2만이고 많이 타는 사람이면 뭐 연 막 7, 8만도 타잖아요. 그러니까 한 5년만 타도 막 3, 40만씩 타는 사람들이 즐비해서 이게 내구성이 정말 많이 필요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또 네.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려요, 아반떼가.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나. 123마력의 출력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일리카로. 저 데일리카로는 무난하죠. 무난하다. 네. 근데 이제 출력이라는 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123마력이 문제가 없긴 하나 사실 고출력차들이 운전하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써서가 아니라. 악셀을 네. 살짝 발만 갖다 대도 쑥 네. 나가주는 그 기분 좋음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무게 예를 들어서 한 150kg을 쉽게 드는 사람이 네. 20-30kg의 짐을 옮기는 거와 50kg도 겨우 드는 사람이 20-30kg를 계속 반복적으로 드는 거하고는 이 데미지, 네. 누적되는 피로도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거든요. 일의 효용성, 뭐 효율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가 무거운데 아주 작은 엔진을 쓴 차도 연비가 안 좋고 네. 차가 적당한데 힘이 아주 좋은 센 엔진을 써도 연비가 안 좋거든요. 그렇죠. 연비적인 면에서 가장 적절한 어떤 그 출력, 무게 대비 출력 이런 게 있을 텐데 이 정도 차의 무게에 이 정도 출력이면 연비나 이런 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구간에 접근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경차 같은 건 오히려 연비가 안 좋아지기도 하잖아요. 출력은 살짝 아쉬운 게 보통 그 마력당 무게를 계산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마력당 무게에서 이렇게 크게 스트레스가 없으려면 1마력당 9kg 정도대가 가장 그래도 무난한데 얘는 10.9 정도 돼요. 그게 잠깐 부족한 거죠. 그럼 얘가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가용 영역에서 스트레스가 없으려면 한 140마력 중반에서 한 150마력 그 사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살짝 출력이 아쉽기는 한데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뭐 실용 영역에서의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짚는 분들이 이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달리는 거 좋아하는데 약간 그 부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터보 모델을 좀 기다려서 좀 지켜보자. 이런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칭찬할 점은 와, 진짜 현대가 이제 인류 제조사가 된 것 같아요. 배선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배선 질문. 왜 너무 이게 배치도 그렇고 진짜 깔끔한데요. 예전에 국산차 진짜 이런 모습 보기 힘들었는데 수입차하고 비교를 해도 이제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 배선이 얼기설기 막 있는 게 아니라 다 모여져 갖고 모여서 하고 이렇게 이게 두 줄로 딱 묶여서 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리를 더군다나 여진도까지 신경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부품 배치도 그렇고 그 전선의 길이나 이런 것도 되게 효율적으로 썼어요. 그다음에 마감도 되게 깔끔하고 웬만하면은 뭐 피부 거의 감쌀 수 있는 끝단까지 거의 다 감싸져 있고 잘 해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조사의 제조 능력이 이제 많이 올라간 부분은 칭찬할 부분이고 반면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모델은 베리에이션이 많은 모델이다 보니까 네. 이 배치가 네. 보시면은 되게 앞쪽으로 나와 있어요. 봅시다. 네. 여기가 좀 센터죠. 네. 네, 여기. 그래서 이게 전륜 구동이기도 여기까지. 하지만 거의 엔진이 이제 앞으로 나와 축 있죠? 앞으로 다 나와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뒤쪽에 현대는 흡기가 앞쪽으로 가고 배기가 뒤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뒤쪽 보면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예. 여기 터보 차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 요거 터보 모델은 여기에 이제 차저가 들어가 배기 쪽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공간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연흡기니까 이 공간이 낭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걸 뭐 모델에 따라서 위치를 옮기려면 마운트하고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내니까 베리에이션이 많은 모델들은 이제 요렇게 요건 말하자면은 구조상 불이익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터보 차저가 들어가면 여기 꽉 차게 되는 거죠. 브레이크는 뭐 하이드로백 방식이고요. 네. 여기 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지금 이거는 이제 내연 자동차 자연흡기, 그러니까 직분사 아닌 MPI 방식으로는 그냥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은 다 구현했어요. 보니까 지금 뭐 포트 인젝션도 2개를 넣어서 효율을 올릴 대로 올리겠다. 내구성도 확보하고 뭐 도로도로 가져가겠다는 거고. 그 IVT 들어간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추구하는 소비자, 네. 목표 대상이 되는 소비자의 타겟층을 누구로 보느냐라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20대의 젊은 취향을 말씀하셨는데 네. 거기에서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 쪽으로 연비에 치중하는 컨셉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죠. 123마력이면 제가 개인적으로 CVT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CVT는 저도 개인적으로 CVT 네.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 CVT가 변속감이라든지 또 운전자의 어떤 피드백을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변속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단수가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닌데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하는 흉내를 거죠.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세하게 이게 멍 때리거나 아니면 변속 지점을 찾지 못해서 좀 버벅거리는 현상이 간혹 생겨요. 간헐적으로. 그리고 변속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네. 자동차 속도보다. 그런데 123마력 정도의 출력이고 15.6kg/m 그냥 CVT로도 뭐 이게 뭐 자동 변속기나 빠른 변속을 논할 수 있는 출력은 아니니까 뭐 늘어지거나 뭐 슬립 이런 현상은 요즘 CVT에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CVT가 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체인 벤트를 썼던 뭘 썼던 싸요. 기구가 작고 이게 저렴하니까 제조사에서 또 이게 이 전륜구동 횡치에서는 이 공간 설계도 참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참 좋은데 이 소비자들은 CVT 변속기가 이제 쓰기 편해서 쓴다고 하면 괜찮겠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좀 있죠. 어쨌든 이게 뭐 마력이 출력이 한 200마력 이상이라 그러면 CVT가 굉장히 아쉬웠겠으나 당연하죠. 예, 123마력이면 뭐 그냥 쏘쏘. 예,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구조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알루미늄 합금이 뭐 당연히 들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다 강으로 돼 있어요. 찍어볼까요? 네. 여기 당연히. 네. 뭐 다 그냥 예. 강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스틸로 되어 있고요. 네. 요거 이제 앞에 그건 이제 플라스틱이고요. 이건 당연히 플라스틱. 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무게 들어보면은 묵직해요. 네.
요게 이제 기본가가 1,527만 원? 1,530만 원 정도 되니까 거기에 맞춰야 돼요. 이런 차대라든지 구조를 그 가격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뭐 소나타 정도 되면은 기본가가 한 2,300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뭐 일부분에는 사용할 수가 있고 뭐 그랜저에는 좀 더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오해 하나가 있는데 강이라 그래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강이 얇게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면서 저렴한 재료거든요. 레이싱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암 같은 경우에 그 굉장히 그 강성이 높은 강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알루미늄 잘못 썼다가 하는 휘거든요. 이 부러지거나 아니면은 막 그 뒤틀리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이 뭐 성능적으로 구현할 때 꼭 나쁜 재료는 아닌데 저렴하다 보니까 이 고급차에 들어가면 아쉽고 이런 차에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차가 원가가 많이 들어간 차는 아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도 있던 거 이렇게 좀 약간 고쳐서 쓴 거라 뭐 크게 원가 개념으로 봐서는 가치 있는 차는 아닌데 이런 준준형 차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 뭐 하부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거 있나요? 아니요. 뭐 엔진은 기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기존 모델에 약간 터치업을 한 정도이다. 네. 아, 그 다음에 요즘 생각이니까. 재밌는 게 이게 준준형 모델이잖아요. 네. 준준형 모델에 130A 알터네이터가 들어가요. 오, 센 거 들어가네. 네. 그러니까 요즘은 자율주행 네. 기능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전기 서버 모터를 제어를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전력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센서도 많이 들어가고. MDPS도 마찬가지고. 네, MDPS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 때문에 알터네이터 작은 차에도 예전에는 뭐 110 이런 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30이 들어간단 말이죠. 보통 대형 차에 150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점 이 사이즈가 커지고 있나요?